대학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1학기 내내 거의 대부분 수업을 안 하고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휴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인원수 채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봤을 때 내년 평가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더 열악한데 이게 지금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이제 뭐 통계 수치로 많이 좀 인용을 하는데 그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대입 정원이 49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이 한 17,000여 명 정도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 정원이 더 많은 거예요. 수험생보다. 결국은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96년에 그 당시 정부에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해서 서울 수도권 말고는 비수도권은 대학 설립 인가를 대폭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권이나 지역사회에서는 4년제 대학, 뭐 2년제 대학 하나 우리 지역에 만들면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뭐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1,000명만 와도 그 지역에다가 쓰는 뭐 체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역에 엄청난 또 효과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 수는 늘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고 그럼 결국은 이게 시장 논리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경쟁력 없는 대학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못 채우니까. 근데 그게 지방대부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뭐 대학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학교 사이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50%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대에서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평가 기준을 좀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부분입니까?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지방대에서 이제 낮은 등급을 받아서 거기 평가 기준에 이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내에는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을 근거로 또다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뒤집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의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진 학교는 없었던 것으로 봤고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만큼 이 평가 자체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건 현실이고 만약에 이 신청 수용되지 않고 정말 뭐 학교 폐쇄 명령, 폐교 처분 이렇게 나오면 행정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폐쇄 명령 취소 처분하는 행정소송해서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율해서 그래서 행정소송해서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비용 문제 그다음 그 동에는 결차가 진행이 될 테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지난 2018년도에 이 강원대학교가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아마 강원대학교도 역량강화대학으로 아마 불려졌네. 이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비하인드 썰이 있는데 춘천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춘천에 대학 몇 개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학은 꼼꼼히 준비를 해서 서류를 이만큼을 냈대요. 거의 책자로 묶어서 이렇게 냈는데 강원대는 요만큼 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한 거 준비를 너무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떻게 해서는 준비를 해서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강원대학교는 국립대인데 니네 뭐야? 그걸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도 안 돼. 이게 정신 차려야 돼. 했는데도 받아들여.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강원대학교도 많이 좀 구조조정을 했죠. 좀 반대로 봤을 때는 굳이 이걸 해야 될까 평가를.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경쟁 논리에 따라야 된다. 이게 학령 인구 감소하면 안 좋은 대학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고 없어지는데 이걸 굳이 칼자루를 대고 지방대부터 해야 되는지. 근데 결국은 사실 지방대 입장에서는 경쟁력 없는 대학부터 도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지방대학들의 몰락이 너무 가속화가 될 수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은 비록 뭔가 좀 의지가 있다면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돌아오면 그런 의문이 남는 건 뭐냐? 그럼 과연 이런 지방대학들을 다 살려야 되느냐?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의 지방대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는 이유도 지역 사회하고 생태계가 엮여져 있는데 대학이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그 지역의 또 소멸 위기까지 또 내몰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자체랑 대학, 기업을 묶어서 네. 이걸 지원하는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핵심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채용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렇죠. 이게 뭐 세금 한 1,00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래요. 근데 일단 첫 대상지로는 강원도는 제외됐습니다. 아하. 경남, 충북, 광주, 전남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든 게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원주에 있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방 공기업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사나 공단 이런 게 지금 한 13개 정도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고급 일자리잖아요. 공기업들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시내 직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지방 공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이런 공기업들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구 개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도 지방 대학의 본연의 또 역할이고.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좀 강원도는 또 제외가 됐는데 과연 한 해에 1,000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네. 전국의 지방 대학이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언제 다 할지도 참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춘천시에서 그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춘천시가 반려동물 플랫폼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건물 안 잔디밭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옛 춘천 백이보충대 인근에 문을 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조립식 건물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던 예전에 비하면 새 보호소는 그야말로 호텔급입니다. 널찍해진 관리동뿐 아니라 전담 수의사가 상주해 엑스레이 촬영과 응급 수술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대학교와 더전 IT 그룹이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산업 육성을 이어나가고 강원대학교는 인력을 더전 IT는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지금 이제 지방대 살리기에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조금만 더 지원만 해준다면 근데 이게 상지대도 또 하는 게 뭐죠? 상지대도 그렇고 지금 뭐 관광공사나 뭐 관광보험공단이나 여러 지금 13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같이 협력을 해서 멘토링이라던가 그런 채용 그런 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뭐 계약학과도 만든다고 그랬죠? 그 송기현 의원이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계약학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더 열어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게 저는 제일 절실한 것 같고 사실 한중대도 그렇고 이제 등급 평가를 되게 낮게 받은 상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자체의 비리 문제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대학 내부에서 이제 뭐 횡령하고 뭐 총장 문제, 비리, 뭐 임금 부족 막 이렇게 대학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로 이 대학 기본 역량 평가가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먼저 스스로 구조 조정하고 진짜 이 학과만은 우리가 세계 전국에서 1등 하겠다. 이렇게 좀 진취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리가 한 몫을 한 거죠, 이번에. 네.